사는 게 꽤나 잔인하고 무섭고 겁나는데, 그걸 모르는 2030들이 꽤 많이 이번에 걸려들었다고 하죠.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시간들은 뭡니까? 노예, 노비, 하층민의 삶입니다. 밥을 3끼 먹지 못하고 2끼 먹어야 되고, 줄인 배를 움켜쥐고 또 일하러 가야 되는 게 그들의 입장입니다. 뭐 어떤 이들은 아이 나 그냥 놔버릴래, 파산할래 이런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게 지금의 금융권들이 놔둘까?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꼬드기가 또 꼬드겨서 끝까지 받아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금융권보다 더 또라이 같은 극소수의 젊은 이제 정신 나간 놈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이 극소수고 상당수는 금융권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지금의 금융권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많은 이들에게 영끌하게 꼬드겨서 빚지게 만들었습니다. 왜겠습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전에 빚을 낸 이들은 그들의 빚을 온전히 고스란히 다 갚아야 됩니다. 이제 금융권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떠넘기는 걸 못한다라는 거죠. 이제 더 잔인하고 더 끔찍한 시간들이 계속 펼쳐질 건데, 금방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냐? 금방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금리가 낮아지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 해도, 그런다 해도 이제 그네들이 샀던 가격하고 비교하면 다시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최소 10년. 그렇다라는 건 지금의 이 감당 못할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게 10년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10년 이상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이제 거기에 젖어들어서 이제 거의 헤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정의 동물이거든요. 처음에는 미칠 것 같고 감당 못할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가 죽는 것보다 싫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느새 몇 년 지나면 거기에 정이 돼서 익숙해져서 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젖어드는 거죠. 그냥 노예가 괜히 노예냐라는 거죠. 길들여지면 거기에 맞게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반항도 안 합니다. 이제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냉동 볶음밥 먹고 그냥 시간 땡 하면 일하러 가고, 잠이 쉴 때는 멍 때리면서 이제 그거 유튜브 보고 뭐 이제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이들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기대가 있겠습니까? 목표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눈 때문에 그냥 빚 갚는 게 그냥 일인 거죠. 그런 이제 삶을 이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영끌들 지금도 몇 억을 벌었다는 둥, 집을 사서 잘했다는 둥 헛소리 비죽비죽 하면서 살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아예 부동산을 쳐다도 안 봅니다. 부동산을 감가상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집을 사서 뭐 할 생각 자체를 버립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제 오면 이제 그네들은 아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무서웠다라는 거. 그리고 그 무서운 세상을 이제 살면서 이제 오직 후회와 원망과 답답함 속에 이제 죽어 지내는 겁니다. 희한한 거죠. 사는 게 왜 그럴까? 왜 그 모양일까? 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할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그냥 다반사가 된 거죠. 두고 봐야죠. 지내야죠.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걸 말만 계속 하니까 그냥 못 알아듣는 이들이 너무도 많죠. 뭐 영끌들도 세상이 우습게 보이고 쉽게 보이니까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어느 지역에 아파트 분양 받아가지고 대출 얼마 내고 산다, 이런 얘기들을 파다하게 했습니다. 돈 벌었다고. 주변에 시세가 8억인데 자기 5억에 분양 받았다고 3억 번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8억이 가짜인데 5억에 걸려든 건데, 원래는 2억 5천 하던 동네가 5억까지 뻥튀기 된 건데,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산 거면 아니 문제 안 되죠. 돈도 없는데 5억짜리 분양 받는데 대출이 4억 5천이었는데 아니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출 금리가 싸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소홀하게 얘기하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삶이 얼마나 무서운데. 너무도 소홀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활한 이제 삶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여지없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진짜가 아니었으면 알아차리고 나면 그네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회하는 거죠. 미치려고 하는 거죠. 주식이야 손절매 해가지고 팔아서 손실 보고 팔아서 손해를 많이 할 수 있지만 메꿀 수 있지만 부동산은 덩어리가 커서 거래가 안 되면 답이 없는 거죠. 그냥 떠안아서 힘들어가면서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얼마나 어려운데 쉽게 생각한 이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못 버티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인정하기 싫겠지만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가 아닌 거죠. 그냥 강요된 현실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연골들이 금융노예가 돼서 빚져서 허덕이며 산다라는 걸 이제 느끼면서 살면 이제 그들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었음을,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뒤늦게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잔인한 현실을 알게 되면, 철이 들게 되면 그때는 많이 늦었다라는 겁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자신이 결정한 거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지는 거니 누구를 원망할 상대도 없죠.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연끌들에게는 더 힘들 것이다라는, 더 어려울 거다라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로 극한의 인내심과 정말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런 게 아니고서는 함부로 쉽게 돈 벌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를 얻는다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은 입을 찢어놔야 됩니다. 가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쉽지 않다라는 것.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극한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인내심을 보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가, 마지막 패를 뒤집을 수 있는 이가 승리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끈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